안녕하세요. 마이닝 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ID, 메타버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D는 탈중앙화 신원 증명이라고도 불리며 기존 신원 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DID는 DIF의 주도로 개념과 설계가 세워졌으며 W3C를 통하여 국제 표준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인플러그를 중심으로 한 마이키핀 서비스, SK텔레콤 등 통신사와 은행들이 연합한 이니셜, 라온시큐어가 개발한 옴니원, 아이콘루프의 마이아이디 서비스가 대표적인 DID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디움, 소브린, 시빅 등의 기업들이 DID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ID는 중앙화된 시스템이 배제되어 있는데 분산 원장 혹은 탈중앙화 시스템이 증명 과정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신원 확인과는 달리 개인정보의 소유자인 사용자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W3C는 DID를 분산 원장 기술 혹은 다른 형태의 분권형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등록기관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식별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신원 정보를 증명하려면 이를 인증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대표적인데요. 해당 인증서를 소유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비대면 상태에서도 본인임을 입증하는 전자서명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기관이 관리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해킹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IoT의 대중화로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상충 이슈가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계정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 활성화로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개인정보 통제권을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 늘어났습니다. DID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원증명, 신원인증입니다.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된 신원관리 체계입니다. 우리가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퍼블릭 블록체인에 연동된 디지털 월렛에 내 개인정보를 담아 필요할 때 개인키를 입력해 나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 사용 및 제공의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DID를 도입하면 개인이 특정 기관과 상호작용할 때 신원 주체가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 신원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경우에 기존 운전면허증에는 주소,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됩니다. 하지만 DID 기반 신원지갑을 사용하면 운전면허 2종 보통 획득과 같이 필요한 사실만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매번 별도의 인증도 필요 없이 이전 데이터를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도 높습니다. DID의 핵심은 데이터의 주권이 중앙기관과 기업에서 개인에게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보안 소켓 계층을 만든 타이르 엘가말 박사 또한 인터넷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인 만큼 ID 체계도 탈중앙화된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중앙화된 ID 관리 방식에서 발견되고 있는 많은 개인정보 주권 문제 및 보안 문제들이 DID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중앙 시스템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것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매우 위험한 현상일 뿐더러 보안 관리 또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DID 출현에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많은 기관과 기업들의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DID를 통한 증명이 바꿀 편리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죠. 분명 가능성이 높은 시작이지만 기술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과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증명 서비스 생태계에서는 충분한 고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표준화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주인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개인으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의 출현과 또 이 출현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가 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IT 벤처기업인 린든랩이 만든 세컨드 라이프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뚜렷한 정의는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학자나 기관마다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 넓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송강민 등은 메타버스를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라고 정의했으며 루철균 등은 메타버스를 생활형 가상세계,
실생활과 같이 사회의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 공간이라 정의했습니다. 김국현의 경우 메타버스의 현실의 적응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메타버스 내 게임형 가상세계와 생활형 가상세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는 웹 입점형의 경제학에서 메타버스를 기존의 현실 공간이었던 현실계와 현실의 것을 가상세계로 흡수한 것이었던 이상계, 그리고 현실과 다른 상상력에 의한 대안의 가상현실인 황상계가 융합된 공간이라 정의했습니다. 미국 전기전자학회 표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가상적이고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이라고 정의했으며 증강과 시뮬레이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의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서 적은 거부감으로 보다 높은 몰입감을 유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으로 캡처하고 그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여 이를 정리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부착된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mp3 플레이어와 연동하여 사용함으로써 달린 거리, 소비 칼로리, 선곡 음악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라이프 로깅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러월드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 어스를 들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는 세계 전역의 위성사진을 모조리 수집하여 일정 주기로 사진을 업데이트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계속될수록 미러월드는 점점 현실 세계에 근접해갈 것이며 이는 향후 가상현실의 커다란 몰입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미러월드의 사용자는 가상세계를 열람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로서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부터 린든랩에서 개발된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생활형 가상세계에 이르기까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메타버스 세계는 그동안 가상현실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원래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우 크래쉬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즘은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 데 널리 쓰입니다. 가상 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과 인간적 교류를 하고 현실 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린든랩의 세컨드 라이프가 인기를 끈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해냈는데 이를 계기로 메타버스는 웹 입점형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자 3D 기반 인터넷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컨드 라이프의 성공 후 데어닷컴, 웹킨즈 등 다수의 가상세계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메타버스가 출현하고 상호 연결되는 거대한 가상세계인 멀티버스의 시대의 도래가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세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가상세계 플랫폼 공급 기업의 등장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린든랩은 최근 세컨드 라이프 아바타를 전혀 다른 가상세계로 이동시키는 데에 성공해 서로 다른 메타버스 간 상호 운용성의 증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가상세계와 기존 웹 입점형 서비스가 융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글의 라이브리가 대표적 사례로 이러한 서비스들은 통상 2.5D라 불리며 가벼운 소통 도구로서의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의 발전에 있어서 몇몇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도박, 사기, 매춘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법질서를 가상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 주요한 견해이나 이러한 견해를 소용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남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세계는 전통적인 물리적 장소 개념에 적용할 수 없어 재판 관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마약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해물 혹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상세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화폐의 현금화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되지만
미국에서는 린든 달러 등의 가상화폐가 미화로 환전 가능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가상화폐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부가가치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가상세계 가입자가 아바타 이상을 디자인하여 판매해 얻은 가상화폐와 사행성 게임을 통해 발생된 가상화폐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가상세계 내에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정 여부와 관련해 가상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게임 중독 및 불법 거래, 탈세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세계, 특히 현실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 양상이 닮아있는 메타버스의 경우 기존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일상생활로 인식되어 중독성 심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가상세계의 지나친 몰입은 현실에서의 일상을 황폐화시키고 정체성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닙니다. 즉, 메타버스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으로 목적성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삶에 활력을 가져다 주겠지만 이를 오남용할 경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메타버스 리터러시를 길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파이코인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